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 교수 조민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작화추색도와 건륭 황제의 인장 문화와 재화에 대한 것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건륭 황제 감상인이 이 작화추색도라고 하는 조명부 그림에 10개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발이 무려 16개의 그 건륭 황제의 그 재발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들이 다 건륭 황제의 재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의 어떤 그 위에 흐르는 길을 다 막아버린 좀 상당히 좀 정말 무식한, 아무리 황제라도 하나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봐주겠는데, 자기의 그 문학적 내지는 시적 재능을 이렇게 발휘한 시만 해도 뭐 몇만 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높은 경지에 오른 수는 뭐 거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데, 어쨌든 다시 전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작화추색이라고 하는 글씨는 이제 건륭 황제가 쓴 글씨고, 여기 찍힌 그 도장도 건륭 황제의 이 도장입니다. 약간 조명부가 이 청록산수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룻배도 있는 그러한 어떤 그림입니다. 과거 제남, 중국어는 진안이라고 하는 그 지금 산동성 성도 쪽에 황하가 흘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황하가 한 7번 정도의 그 물줄기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제남, 즉 진안을 가면은 황하 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의 볼록 튀어나온,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 전반적인 그 평지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찍힌 지금 큰 도장들은 거의 건륭의 도장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항원변, 중국 민간 수장인 가운데 최고의 수장가라고 여겨졌던 이 명나라 때 항원변의 수장인이 서로 우열을 다툴 정도로 이렇게 합쳐서 한 20개 정도가 찍힌 그러한 그 작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전설을 아는 분들은 뭐 대강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처음부터 태상 황제, 건륭 어람지보 등등 굉장히 그 많은 그러한 어떤 그 낙관들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경 황제가 찍은 그러한 어떤 낙관들입니다. 여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낙관을 찍었던, 전반적인 이 작품에 실린 낙관의 숫자는 약 90여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폭력이죠. 자, 이것도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또 이 관련된 그 작품을 이렇게 그 감상한, 여기 항씨는 이제 항원변입니다. 항씨. 여기 항씨라고 하는, 어쨌든 항원변과 이 건륭 황제가 서로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 감상안을 이렇게 자랑한 그런 작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서화의 어떤 그 명품에 대한 그 어떤 분별을 그 황제의 낙관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역대 황제들이 어떤 식으로 서화를 사랑했고 또 실제로 창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당태종 이세민과 그 서해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태종 초상화입니다. 아주 당당한 그런 어떤 그 자세로 이렇게 그 조상화를 그렸는데, 이게 실제로 당태종 얼굴이 과연 이렇게 생기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당태종이 그 당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당나라 때 여미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보련도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제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번 수령, 첸감, 감포라고 하는 그 인물과 그다음 이제 당태종 그 문성공주와의 통혼을 소재로 한 그림이고,
이 지금 장면은 당태종이 문성공주를 맞이하러 온 토본 사신 록동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정경하는 장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사실을 기록했던, 여기 앉아있는 인물이 당태종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인물들이 토본에서 온 그 사신들인데,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인물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딱 당당하게 서 있었던 그 당태종과 그 유사한 그런 어떤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많은 낙관이 또 찍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한 그림입니다. 이 당태종의 그 글씨는 그래도 몇 점이 뭐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관 20년 2월 어제라고 해서 당태종의 글씨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당태종의 글씨를 우리가 평할 때는 부기가 있다,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가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보면은 뭐 전혀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해서 쪽에 그 관련된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기타 나머지 당태종이 썼던 글씨를 보면은 그런 그 위로 치켜 올라가는, 되게 제왕의 글씨들은 그렇게 좀 위로 치켜 올라가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안평대군 이용의 글씨도 약간 부기가 있다라는 그런 그 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런 핵들 곳에 촥 치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왕의 그 뭉걸찬 기운을 이런 필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기타 이제 뭐 이런 그 작품, 이건 이제 아마 이제 그 돌에다 새긴 그런 어떤 글씨일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의뢰하면서도 또 힘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절제된 맛이 있는, 고유할 정자 같은 이 글자의 어떤 획은, 글자는 굉장히 그 고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붓에 올리면 굉장히 통세가 강하게 아주 시원하죠. 그냥 쭉. 그 다음에 이제 당태종 이세민 작품의 이제 상당히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온천명이라고 하는 요 글귀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 법도를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나름대로 그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그 자질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한 그러한 그 글씨, 작품으로 보통 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당태종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서예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붓을 올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글자를 배치하고 글자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필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붓으로 진을 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글씨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이 진을 치는, 따라서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그 진을 칠 때 어떤 항상된 그런 어떤 그 법칙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예 작품도 마치 군대 전쟁에서 진을 치듯이 붓을 놀리고, 그리고 그 글자를 배열하고, 또 그 글자의 어떤 그 위아래 전후 좌우를 이렇게 이제 그 관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글들이 있는데, 당태종 자신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글귀를 통해서, 근데 이제 당태종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세,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형세겠죠.